BBC 뉴스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잡스러운 언론사 말고 이런 거를 봐야 돼, 이런 거를. 자, 일본이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2년 4개월 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후부터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만큼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야당과 어민 등을 중심으로 시위와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오염수 7,800톤을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원전 내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134만 톤 분량으로 원자로 내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매일 1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제주도 남단 해역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까지 약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다만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삼중수소가 방출 2년 후 국내 해역에 일시 유입될 수 있지만 이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의 10만 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약간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에 그 발동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본이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일본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일본이 과연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일본이 과연 그걸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고, 이제 멸치 육수 못 먹나? 이게 단순히 멸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금부터 해가지고 뭐 다 지금 불안감이 막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로 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먹거리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난 무슨 신앙 메타도 아니고 기도 메타도 아니고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싶은 건 약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믿어달라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약간.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정치 얘기가 아닌 게 정권을 떠나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와가지고 정부를 믿어주시고 드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저 미친놈.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방류 관련 데이터도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노심 용융 멜트다운 사실을 은폐했던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방류를 할 건데 일본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진짜 방사능 수치가 졸라 높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바다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 근데 걔네가 방류를 해, 그 데이터를 감춰.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를 믿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투명하게 잘 할 테니까 믿어줘. 이거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 중국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길 좀 열어줄 테니까 믿어줘.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해. 왜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인 것도 맞고, 뭔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기사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이제 과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향후 3년 동안은 수산물을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야 그러면 3년 뒤에 어떻게? 이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이거는 이게 뭐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괴담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그냥 느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3년 동안은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 정도. 그리고 일본이 발표하는 거에 의존해서 그것만 믿고 먹는 게 이게 진짜 안전한 건가? 라는 뭐 이런 생각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뉴스 기사를 보고서도 사람마다 뭐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몰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그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좀 꽉 막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니 뭔가 뭐 내 생각을 막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뭔가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좌파구나.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 우파구나. 아니, 그 뭐 좌파 우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도대체가? 그냥 드는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나 가끔 보면 진짜 답답하다니까? 아니, 뭐만 하면 다 그래. 우파. 아니, 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때는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편을 나눠가지고, 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약간 이걸 많이 가르는 것 같아.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도 그냥, 진짜 그냥 냉정하게 보고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뭐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야 너 수산물 안 먹을 거야? 야 씨 너 좌파야? 아니면은 야 너 수산물 먹을 거야? 야 너 우파야? 약간 이렇게 가버리니까 되게 답답한 거야. 아니 나는 그렇거든요. 나는 내 먹거리가 정치 좌파 우파보다 내 먹거리가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먹거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어떠한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골라온 거 말고 정말 사실 기반의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쭉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지금. 되게 나한테 유리한 거를 끌고 와가지고 보여주거나 뭐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료 찾는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원하는 대로 골라오고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그러는 거지. 이번에 뭐야 아니다. 이거 이제 그만 얘기하자.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정치 유튜버 같아. 슈퍼챗 받. 지난 4월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산업계에서는 실제 방류가 이뤄지기 전부터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영철 전국 어민회 총연맹 집행위원장은 BBC 코리아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이나 건어물처럼 장기 보관한 것은 가격이 올랐는데 바로 먹어야 하는 생물은 가격이 반토막까지 났다고 토로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겠지만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전복, 우럭, 전어 등 일부 해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절반까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어민들의 연간 어획량이 양식을 포함해서 약 380만 톤인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9조 2,800억 원 정도라며,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후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로 계산하면 최소 50% 이상, 금액으로는 4조 5천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수 방류가 실제적으로 위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죠. 소비 심리가 굉장히 냉각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같고.
지난해 제주연구원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이 연 3조 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수산물 비축, 수매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수산업계 긴급 경영 자금 5배 확대, 대출 한도 완화 등 금전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바다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며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핵 폐기물까지 버리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최소한의 보호 장비만 갖춘 채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우려도 표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처리 또는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전례 없이 많은 양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방류되는 만큼 인체와 바다 생태계에 예상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제주 해녀 김은하 씨는 일을 안 하자니 생계가 걱정되고 일을 하자니 오염수 때문에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물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자, 일단 계속 봅시다. 오염수 방류 중단 가능성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위와 법적 대응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어부 해녀 수산식품업자 일반 시민 등 4만 25명과 고래 164개체를 대리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대통령 등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들이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의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의 적극적 방어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녀인 은하 씨도 4만여 명의 청구인 중 대표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날 한 총리는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국제적으로 제소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한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이라며 투기 중단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외와 연대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BC 기사는 여기까지죠.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오늘 처음으로 방류를 한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싶습니다. 뭐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 해서 과연 일본이 즉시 중지할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